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어디 진출하고 싶은지가 대충 보니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 그다음에 유럽, 미국, 특이하게도 중앙아시아 쪽도 계시네요. 중앙아시아. 이 5군데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뭐 저희 쪽이나 베트남 같은 데도 저희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뵙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마지막 날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 니즈에 맞는 분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FTA가 뭔지를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FTA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거래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장벽일 수도 있고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고 뭐 물류 장벽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FTA의 정의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두 나라, 세 나라 거래하는 나라들의 장벽, 이 관세 장벽인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장벽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양쪽의 물이 합수가 안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아예 없애든지 허물면은 양쪽의 시장에 물이 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장벽들은 어딨냐? 이 그림의 오른쪽, 좌우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관세나 법률이나 인허가 무역 규제 뭐 이런 게 장벽인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MRA 이런 것도 있고 TBT, SPS, DRM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지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RA라는 거를 좀 봐주십시오. 이건 Mutual, MUTUAL, R Recognition입니다. 상호 인정, A Agreement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장벽이 따랐습니다. 관세선이나 비관세선, 뭐 물류 장벽이 따랐습니다. 근데 FTA는 이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두 나라의 물이 합수가 돼서 시장이 통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FTA가 없기 전에 미국으로 하면 미국 규정이나 법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인허가를 다시 받아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시장이 합쳐졌습니까? FTA로 인해서. 그러면은 인허가나 인증이나 무슨 평가를 두 번 받는 경우가 되죠. 한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물건을 제주도 팔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인증받고 제주가 또 인증받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MRA는 게 FTA는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한국하고 미국하고 A라는 B나라하고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 한쪽에서 어떤 인증이나 인허가 받았으면 다른 쪽에서 그걸 그냥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시 하지 말고. 이게 MRA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에 진출 많이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IT 제품이 중국에 들어갈 때 CCC 인증받죠. CCC 인증은 강제 인증입니다. 중국에서 요런 아이템들은 인증을 받으라 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 인증인데 이게 지금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서 인허가 받거나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중국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중국 들어갈 때 반드시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한중 앱들을 활용하면 CCC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 진출하고 싶으신 많은 기업들 중에 IT 제품 중에 CCC 인증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한중 FTA를 활용하면 협정을 활용하면 CCC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제가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냐고? 네, 사실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한 EU FTA를 활용하면 전기 전자 제품이 EU에 들어갈 때 전기 안전 테스트하고 전자파 테스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것이 바로 MRA입니다. 왜? 한국에서 한 거를 저쪽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이템마다 기업마다 다 많은 분이 어떤 거 있고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이게 진입 조건이라는데, 자, 이런 MRA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하고 미국하고 나라가 이렇게 FTA로 인해서 시장에 합치기 전에는 당연히 해야죠. 한국 인증, 미국 인증 다 했는데 합쳐버리니까 똑같은 시장에서 인증을 두 번 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재밌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샘플로 소개를 합니다. 2016년에 몇 년 전이죠. 미국의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한 100만 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기 비자 받기가 전문직 비자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5만 명씩 간호 전용 비자를 배정을 했는데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한 8만 달러 되고 그렇습니다. 영주권도 주고 동반 자녀 미국 국립학교 주는다는데 이 5만 개 간호 비자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우지 못했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간호사 수요가 많은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미 FTA 할 때 한국 간호사가 많으니까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미국에서 인정해라 라고 협상을 하려다가 그 의료 분야는 이제 반대가 많아서 못했고요.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죠. 여러분들 혹시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사, 건축 설계사, 수의사는 이 MRA가 맺어져가지고 한미 FTA에서 한국의 기술사, 수의사, 설계사 자격증은 미국에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갖고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할 겁니다. 한 캐나다에서도 했고요. 한 뉴질랜드, 한 호주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금 못 가냐? 행정협정이 안 맺어서 그래. 비자 같은 것들이요. 그러나 FTA 협정문에서는 자격증을 이렇게 상호 인정하자 돼 있다. 그래서 이제 FTA 성격을 말씀드리면 FTA는 시장 통합이고요. 세계 경제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TA는 공급 과잉의 세계 시장에서 한정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공급 강자들이 따로 공급을 만드는 생존 전략입니다. 패권 전략이고 경제 전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FTA는 시장이 통합되는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MRA라는 조항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시거나 수출할 때 굉장히 좋다. 그래서 FTA 성격을 좀 구조 파악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화됩니다. FTA 내용이. 이 장표를 잘만 이해하시면 FTA의 개념의 절반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하나 갖고 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업인들이나 일반인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 FTA 안 해도 기존 잘하고 있는데 꼭 해야 돼요? 이런 말씀하고, 그러면은 FTA하고 무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뭐 FTA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저한테 그런 솔직히 묻습니다. 잘 모르겠다. FTA하고 무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FTA하고 무역하고 기존 무역하고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국가가 그렇게 힘들어서 뭔가 반대를 물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FTA는 무역하고 차이점의 큰 첫째는 기존 무역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WTO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용장 통일 유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인커통제 아시죠? FOB, CIF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세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쟁 해결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면은 좀 농담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속도나 그런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고개나 끄덕해 주세요. 괜찮으군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농담도 하러 재미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무역은 전 세계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수출하든지 영어를 수출할 땐 전 세계 프로세스가 거의 같습니다. 용어도 같고요. 그러나 잘 아시죠? FTA는 체결된 나라끼리만 통하는 무역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에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두 나라 이해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 FTA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 꼭대기 보시면 2017년 10월 달에 전 세계 FTA가 455개가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8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거와 협상하는 거 뭐 이런 거 합치면 한 8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아무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FTA가 되면은 WTO 통보하게 되는데 안 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7, 800개가 지금 전 세계 FTA가 있다. 근데 이 FTA들이 7, 800개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온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이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법인을 세웠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한국에서,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 일부 부품은 뭐 베트남에서 해가지고 아니면 하나 네 개라고 치면 이스라엘에서 들여와가지고 베트남에 조립을 해서 이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EU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부품을 최적 수입하기 위해서 베트남 한국 FTA, 베트남 중국 FTA, 베트남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FTA를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왜? 한국이 체결한 FTA가 아니죠. 이게 베트남 법인이니까 공장에서. 그리고 그걸 잘 수입을 해서 이게 최적적으로 값싸게 조립을 한 뒤에 러시아 수출을 하는 베트남 러시아 FTA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규정이나 용어나 이런 프로세스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나라가 체결한 FTA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다 틀리니까. 여러분, 한미 FTA와 한중 FTA와 미국 이스라엘 FTA 가질 수가 없겠죠. 왜?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건설회사의 임원이 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의 현장이 전 세계 100군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십 개 현장은 우리 그 있는 현장 나라는 우리하고 FTA를 체결했고 발효가 됐고요. 어떤 나라들은 협상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우리하고 협상은 안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했어요. 그럴 때 그 100군데의 어느 현장에 이런 베트남을 가정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가야 되죠. 원료가 들어가야 되죠.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임원이니까 자기가 이 자재 담당이래, 구매 담당.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즈니스 어떤 플랜트다 하면 총괄을 하면 다른다고 해서 들어갈 때 우선 자재나 중장비가 들어가려면 FTA 원산지, FTA 통관, FTA 물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려면요, FTA 인력 조항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FTA의 금융, 법률, 세무,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개방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는 줄 모르셨죠? 나 원산지 통관만 있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통관 당연히 필수. 물류, 법률, 세무, 회계, 금융 다 알아야 돼요. 또 있습니다. 그 플랜트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FTA 기술. 또한 이게 뭐 이렇게 기술 들어가면 특허도 있을 거고 표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들어가야 돼서 그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갈 때는 또 다른 전문가가 가야 되죠. 이게 자기가 한 100가지 자기 현장에 100가지 현장에 이런 사람들 들으니까 도대체 자기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플랜트든지 이런 건설이나 이런 프로젝트에
어떤 FTA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데가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데도 없어요. 저도 다 모릅니다. 이렇다는 메커니즘을 알지만 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기업인한테 혼났습니다. 그 기업인은 터키에 식자재를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은 거는 터키가 다른 나라하고 체결된 FT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저는 한터키 FTA는 알지만 터키가 다른 나라 체결한 FTA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한테는 절실하지만 저는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땅, 어떤 분은 뭐 베트남 물었다, 어떤 분은 터키 물었다니까 그 많은 FTA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FTA와 기존무역의 차이점은 크게 봐서 기존무역은 전 세계가 프로세스나 어떤 용어나 양식이나 규범이 통합이 되어 있지만 FTA는 아니다. 체결된 국가끼리만 통한다. 근데 이 FTA들은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지원하는 데가 없고요. 제대로 가르친 데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작년에 제가 충북 수출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고민이 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템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알아두시죠. 이제 어차피 이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역을 20년, 아까 말씀드린 무역을 20년 이상 하고요. 해외 주재 경험이 있고 언어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이분들을 아이템 전문가, 예를 들면 화장품이다, 의류다, 뭐 철강이다, 자동차다 이런 아이템 전문가. 두 번째는요. 지역 전문가. 예를 들면 베트남 여러분들 많이 원하시지만 베트남에서 백화점 사장을 7년 하다 오신 분이 계세요. 중국에서 20년, 터키에서 15년 뭐 이런 분들을 제가 아무리 종합상사라 해도 그런 분들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 세 번째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물류, 금융, 법률입니다. 이런 전문가들. 예를 들면 뭐 물류 전문가, 한진에서 아주 고위직 뭐 전문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뽑았어요. 물류 전문가죠 완전히. 이런 분들을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은퇴하신 분들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뽑아서 120시간을 FTA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역 그렇게 전문가들을.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당신들은 나처럼 종합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당신 분야와 연구하라.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화장품을 원하시면 그분하고 화장품 하면 도사입니다. 그야말로 도사예요. 작년에 충북에서 하니까 이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가자마자 저희는 홈페이지부터 고쳐줍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브로셔가 잘못돼서 거기서 고쳐줘요. 바로. 왜? 도사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오파시트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이 업체들이 마인드가 안 되는 업체들 많아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소공인들. 이분들의 무역에 대한 마인드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에 120만 불 수출된 거죠. 여러분 120만 불 작은 거였죠? 아닙니다. 3명, 4명, 5명 뭐 이런 업체들만 뽑아서 수출 잘하는 업체들은 말고요. 그런 업체 뽑아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 분만 여러분 아이템에 맞춰서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한 5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FTA가 기존 규범과 틀리고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한 방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머리를 짜매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이게 기가 막힌 모델이 된 거예요. 이거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안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마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가 있을 거예요. 그쪽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용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스파게티가 뭐 이탈리 국수 아니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불어 터지면 정말 말도 못해요.
떡덩어리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FTA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용할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TA를 알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매몰 비용 효과를 스파게티볼 효과라는데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스파게티볼이라는 효과라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용어 의미를 모르고 막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TA 이점보다 그거를 유지하고 공부하고 시스템을 해서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은 현상입니다. 그걸 스파게티볼 효과라고요. 그럼 안 하면 어떠냐? 분만의 효과 때문에 안 하면 안 했을 지만 손해입니다. 왜? 우리 경쟁자들은 FTA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ITM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베트남이 우리하고만 FTA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안 해? 안 하면 우리만 손해인 겁니다. 이게 부메랑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붉은 여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이 뛰는데, 아무 뛰는 데가 지금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의 여왕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내가 뛰는데 효과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네가 뛰면은 환경이 같이 뛴다는 거예요, 주위가. 그럼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2배, 3배를 더 하라 이거죠. FTA에서 붉은 여왕의 효과는요, 우리가 FTA를 안 하면은 안 할수록 스파게티 걸거나 부메랑 효과는 지지만 하는 척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가 더 열심히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안 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인 거죠. 따라서 이거 다 설명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설명드릴 수가 없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존 무역은 표준화가 됐지만 FTA는 체결된 나라끼리는 통한다. 이 수많은 FTA를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공부 다 하셔야 된다. 하는